안녕하세요. 포열법률사무소입니다. 선원재해 사건들을 살펴보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무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직무 수행성을 부정하여 직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선원재해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부득이 소송을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선원법에서의 직무의 범위를 설치한 바 있는데, 직무는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식사, 운동, 취침 등 노동력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고, 그 밖에 휴무기간 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 근거지와 승선지 사이를 오가는 경우, 기항지에서의 식사, 물품 구입, 통신 등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직무 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뤄진 경우 직무 수행성을 현저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박 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 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선원법은 보이시는 표와 같이 재해보상금의 종류에 따라 직무상인지 직무외인지를 구분하여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보상은 직무상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직무외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만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은 직무상의 경우 4개월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부터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직무 외의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매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장애보상과 일시보상은 직무상에 한하여 지급되며 표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족보상의 경우 직무상의 경우 승선평균임금을 1,301분만큼 지급하고 직무 외의 경우에는 1,001분만큼만 지급합니다. 이처럼 직무상과 직무 외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보상도 있고, 지급되더라도 보상의 규모 차이가 커서 실무에서도 치열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금일은 음주 후 승선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직무 수행성을 인정받아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진행 배경은 선원분께서는 피고 소유 모래채 시설의 기관사 또는 기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출항 예전 전날 동료와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한 후 출항을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에 들어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휴무기간 중 음주를 한 채 취침하러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선원분의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 수행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이에 선원분께서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선원분에게 발생한 사고가 직무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직무 수행성을 긍정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선박은 사고 이전에 이미 출항 준비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휴무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원고 역시 복귀 신고를 하고 식료품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등 출항 준비를 위한 업무를 시작한 상태였으며, 셋째, 저녁 식사를 한 후 귀선한 것은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넷째, 원고의 부상 상태 및 발견 장소를 볼 때 다른 곳에서 부상을 입고 승선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을 현재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박 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는 직무 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선원분께서는 직무 수행성을 인정받아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은 사안으로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애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요양보상을 살펴보면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했던 병원비의 진료비가 약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직무 외의 산정 규정을 따랐다면 약 400만 원의 요양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겁니다. 상병보상은 휴업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약 4,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장애보상은 원고에게 남은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시는 원고의 기초사실을 토대로 계산하여 8,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상자 지급했던 급여 및 이미 지급한 간병비와 치료비는 공제되어 총 약 1억 2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원고분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직무 외 산정 규정을 따랐다면 요양보상은 약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을 것이고 상명보상은 65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을 것이며 장애보상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운 결과 원고분께서는 만족하실 수 있는 1억 2천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선박회사에서 주장하는 보상금과 여러분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사이에는 상당한 액수 차이가 존재하여 직무상 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원제의 사건 특성상 근거 규정과 판례들을 해석해야 하기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전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해도 소송 비용 하청 신청 재판을 통해 대부분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해외 취업 선언 재해 사건 승소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보험산재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